성인 여드름은 대부분 입 주위, 턱 주변에 많이 나는데 좁쌀인지 아니면 화농성인지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이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성인 여드름 깨끗하게 싹 없애고 맑고 깨끗한 피부 만들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예뻐지는 피부 여행 저와 함께 가시죠.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홍대야 미약사 이유미약사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병이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20, 30대의 경우 대인관계나 또는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행사나 모임을 앞두고 갑자기 얼굴에 뾰루지, 여드름 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이럴 때 약국 연고를 활용한 간단한 홈케어 방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인이 다 돼서도 계속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드름 중에서 10대 여드름 환자의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하고 20대 환자가 48.2%, 30대 환자는 22.8%라고 합니다.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에 여드름 유병률이 25세 이상인 경우 54%에 이르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여드름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성인 여드름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또는 수면 부족, 생리 주기의 변화,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성인 여드름은 생기는 부위도 약간 다른데요. 청소년 여드름의 경우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이마나 코 주변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면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주변이라든지 턱 주변에 훨씬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 여드름은 주로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생리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 얼굴에 나 있는 이 뾰루지가 여드름인지 아니면 모낭염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알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여드름과 모낭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낭염도 여드름이랑 비슷해서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우선 모낭염은 털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기고 대부분 염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빨갛고 아픈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무슨 이벤트 후에 생기죠. 즉 면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왁싱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좀 더러운 손으로 자꾸 만졌다든지 모낭염은 이런 이벤트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드름은 다르죠. 여드름은 털이 많은 부위가 아니라 피지가 많은 부분에 생깁니다. 그리고 염증이 없어도 모공이 막히면 생기죠. 즉 피지 분비가 과도하다, 그래서 모공이 막혔다, 그래서 그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다,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를 여드름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짜보면 모낭염은 그렇게 피지가 나오지 않고 여드름은 노란 피지가 반드시 나오죠. 이렇게 여드름과 모낭염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파티마 겔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으로 된 겔 제제인데요. 이 제품은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는 고시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주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파티마 겔은 각질을 녹이는 작용도 있지만 그 안에 균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의 단계 또는 그 이후에 화농성 여드름의 단계에서도 사용하면 좋은 연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각질 용해제는 바로 아젤리아 크림과 클리어틴입니다. 이 클리어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하나는 각질 용해 성분이 들어있는 살리실산 2%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소염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아젤리아 크림입니다. 아젤라산이라고 하는 아젤라익 엑시드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아젤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천연 유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고요. 임산부, 수유부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젤리아 크림 역시 면포를 녹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그리고 염증을 약간 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화농성 여드름에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 아까 보여드린 클리어틴인데요. 주성
성분은 살리실산 2%로 되어 있고 이 성분은 BHA 성분입니다. 피지를 녹이고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좁쌀 여드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팟 제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여드름이 난 그 부위에만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또 살리실산은 그 자체로도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질도 녹이고 염증도 없애주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화농성 여드름은 안에서 피지가 고이고 그 부분이 붓고 아픈 상태이고 항생제 성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항생제의 내성 문제나 또 얼굴에 항생제를 바른다는 찝찝함 때문에 최근에는 항생제 연고 사용을 좀 꺼리는 듯한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항생제 연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정확하게 바른다면 오히려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생제 사용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로반, 박트리안 이런 거 똑같이 뮤피로신 성분이라고 하는 항생제 연고이고요. 피부과에서도 가장 처방이 많이 나오는 성분이고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도 하실 수 있는데 항생제 연고하면 후시딘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뮤피로신 같은 경우에는 후시딘보다는 훨씬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종류의 균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후시딘은 5g 작은 것도 한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 에로반 같은 경우는 10g에 한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훨씬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이 에로반 연고는 또 모낭염에 사용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모낭염이 있는 부위에 하루에 3번 정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바르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시면 되고 여드름을 압출하고 난 상태에서도 항생제 연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 압출 후에 패치 많이 쓰시잖아요. 물론 패치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습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염증 자체가 잘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패치 붙이시기 전에 에스로반 연고 얇게 펴 바른 다음에 그 위에 패치를 붙이신다면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항생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항생제는 나는 못 바르겠다 얼굴에 바르고 싶지 않다 할 때는 파티마 겔이 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각질도 녹여주고 또 염증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도저히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파티마 겔 또는 아젤리아 크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마 겔은 약간 피부 자극감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한 자극감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성분은 에크논 크림인데요. 이 에크논 크림에는 소염제 성분이 이부프로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붉은기 여드름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도 꽤 강한 편이어서 아젤리아 크림 썼을 때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아물었어요. 압출 다 하고 그래서 그 부위에 염증도 없고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조직이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에 이럴 때는 피부 재생 크림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새살이 다 돋아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단계이거든요. 이때 필요한 제품이 EGF나 마데카 시카 크림 또 비판텐 연고 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EGF 크림은 대웅제약 제품이 있고 한미 EGF 크림이 있어요. 근데 대웅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한미 제품은 냉장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분류도 대웅 제품은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한미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EGF 크림은 이 EGF라고 하는 새살이 돋는 인자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만으로 보면 이 한미 제품의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들어있는 EGF의 원료가
대웅 제품이 훨씬 고활성, 고순도 제품으로 되어 있고 분류 자체가 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피부 재생과 새살이 돋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웅 제품 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EGF 성분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추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든지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비판텐이나 세비타비 또는 시카크림 같은 경우도 피부 재생 크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비판텐은 첨가제가 전혀 없는 피부 재생 크림이고 덱스판테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비타비에 들어있는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활성형 비타민 B3여서 역시 콜라겐 형성을 돕는 재생크림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보면은 붉은기를 없애고 염증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딸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 약국에서 이 세비타비를 써보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은 그런 화농성 여드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니코틴산 아마이드 비타민 B3 성분은 물론 염증도 없애줄 수 있지만 오히려 멜라닌 색소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백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훨씬 더 특화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백이라든지 피부 재생 그쪽으로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여드름 상처도 다 아물었고 새살도 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약간 켈로이드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다든지 약간 흉터가 생겼다 이런 경우 또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노스카나 겔입니다. 이 노스카나 겔에는 헤파린 나트륨, 또 양파의 성분, 알란토인, 그리고 덱스판테놀, 비판테놀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노스카나겔은 초기 흉터, 튀어나온 켈로이드성 흉터 이런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흉터 부위가 비후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처음에 생긴 흉터는 없애주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움푹 패인 흉터에는 노스카나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즉 흉터 조직이 아직 굳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세포의 분화와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흉터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 조직이 이미 단단하게 굳고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드름에 자국이 약간 있으면서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된 경우 이런 때도 좀 속상하시죠. 그럴 때는 멜라토닌 크림 쓰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혀주기 때문에 초기에 생긴 색소 침착에 아주 효과 좋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여드름 단계에 필요한 제품들 쭉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들어있는 좁쌀 여드름 단계인 경우 이때는 각질 용해제가 필요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파티마 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들이 클리어틴이라든지 아젤리아 크림이 있고요.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서 화농성 여드름이 됐다 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에스로반, 파티마겔, 그리고 에크논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출 후에 상처가 다 아물었다 이럴 때는 새살을 돋게 하는 재생크림 EGF 비판텐 시카크림 쓰시면 되고요. 흉터 치료에는 노스카나, 그리고 색소 침착에는 멜라토닌 크림 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복잡하게 섞여 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제대로 쓰고 싶다 할 때는 파티마겔입니다. 이 모든 연고를 바르는 방법은 면봉으로 그 부위에만 톡톡 찍어서 바르는 방법이고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한두 부위만 난 게 아니라 턱, 입 주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벌겋게 났어요. 이럴 때는 펴 바르셔야 되겠죠. 얼굴 전체적, 완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넓게 펴 바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파티마 겔이나 자극성이 강한 제품은 적합하지 않고, 그럴 때 그래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은 아젤리아 크림입니다. 넓은 부위에 도포해야겠다, 아젤리아 크림. 그리고 이 제품들이 그래도 약들이잖아요. 기능성 화장품도 아니고 막 사용할 수는 없는 효과가 강한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안하시고 주로 밤에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먼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번 발라보시고 이 약들이 충분히 내 얼굴에 적응이 됐다 싶을 때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정도 발라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르실 때도 먼저 세안하시고 바로 이 강한 연고를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분 크림을 좀 발라서 피부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면봉으로 부위마다 톡톡 찍어서 바르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한 개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개를 좀 발라야 한다 하면 하나 바르시고 먼저 한 10분이나 15분 기다려서 연고가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르시고 하는 덧바르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질 용해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피부 재생 연고는 모두 다 자외선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렇게 연고를 바르고 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는 기초 쓰신 다음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말고 발라주시는 것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인 여드름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제품과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제품도 많고 또 여드름의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갑자기 미팅이 잡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여드름이나 트러블 올라와서 속상하신 분들이 활용하시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대압 이약사 이유미 약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